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남현중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남현중 사무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남현중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존의 도매시장이 이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였다면은, 저희가 올해 11월 30일에 출범코자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바로 산재 EBC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자로 인가를 받으셔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물건을 판매하시게 되면은 직접 구매자랑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 제도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설립 및 운영 개요, 그리고 두 번째 부문별 세부 운영 계획, 그리고 세 번째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립 및 운영 개요입니다. 먼저 도매시장이란 제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도매상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매상들이 산지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가격을 후려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독점적 이윤을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985년도에 가락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제 첨가류 부문 총 32개 공영 도매시장을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공영 도매시장은 앞서 이제 도매상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농의 시장 교섭력 문제를 보완을 해왔고, 전국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들을 전국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분산하는 역할도 해왔고, 그리고 경매제 기반에서 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도 이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기준 첨가류 이제 거래 물량 기준입니다. 첨가류 생산 물량의 53%가 공영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이제 주요 유통 경로로 이제 정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85년부터 이제 이어져 왔으니까 약 한 40년 정도 다 돼가는 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 구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봐서 첫 번째가 상물 일치형 거래, 그러니까 상거래와 물류가 한꺼번에 이동을 합니다. 오프라인 거래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옛날에 보부상 제도, 보부상들이 짐에 이제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물건이 또 이동하고, 오프라인 거래도 과거가 이제 보부상 제도였지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 도매시장에 물건이 도착을 하고 나면은 그 물건이 이제 하역노조에 의해서 이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그럼 낙찰받으면 또 그 농산물이 중도매인 자기 점포로 이제 이동하고, 거기에 또 전국의 마트로 분산이 되는 현재 그런 구조고요.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여기 소위 이제 전송거래라고 해서 농산물이 일단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그런 역물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물류 비효율성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매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매시장은 지자체가 개설을 합니다. 지자체가 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 개설된 구역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그 개설된 구역 안에서도 누구만 거래가 가능하느냐?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지정한 도매시장 법인과 그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를 해준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에 소속된 형태로 경매를 진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설구역 내에서만 거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제한 요소들이 현재 도매시장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저희가 저렇게 봤고요. 외부 환경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휴대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저희가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게 높아졌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미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란 게 화두가 되었고,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농산물 유통 단계를 좀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가 최적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물 분리형 거래라고 저희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고 물류가 뒤에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류가 최적화되고 ICT 기술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시공간 제약이 없이 개별 32개 도매 시장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하나로 통합된 전국 단위의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 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 도입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71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온라인 도매 거래의 체계적 육성이라든지 기존 농업법과의 혼동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것을 홍문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새로운 법안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도매 시장과 온라인 도매 시장의 차이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 도매 시장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생산이나 그 수집 유통, 산지 유통 단계 여기 아마 이제 종사자 분들이신데 농가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농가가 뭐 물론 도매 시장에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지만은 그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수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산지 유통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생산자 단체에서 수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농산물들이 물론 여러 경로가 존재합니다만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 경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된 농산물들이 일단 도매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락시장이 되었든 뭐 대구 북부 도매시장이 되었든 도매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도매법인에 출하를 하시는 거죠. 도매법인에 출하를 하게 되면은 그 도매법인에선 그 농산물을 가지고 사실상 자신에게 소속된 중도매인들에게 경매를 붙여서 낙찰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중도매인에게 이제 낙찰이 되게 되고 그 중도매인들이 다시 이제 자기 거래처들한테 분산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뭐 이 구조가 당연히 잘 아실 테고 핵심은 제가 지금 안 되는데 하여튼 단계마다 농산물 상품이 이동한다. 그게 지금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30일에 출범하고자 하는 온라인 도매 시장의 경우에는 가운데 초록색으로 보이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는 저희가 플랫폼을 현재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장이 되는 거고요. 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플랫폼에서 각각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먼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상품 등록, 2번 구매, 1번에서 2번 단계가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거래, 후물류 1번, 2번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3번 상품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효율적이냐? 물건이 산지에 있다가 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내 목적지가 정해진다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최적의 물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배송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뭐 도매시장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법인에서 중도매인 상가로 갔다가 그게 다시 또 어떻게 최종 목적지로 가는 그런 비효율성을 저희가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번, 2번의 거래 이후에 3번 물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모두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물류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차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온라인 도매 시장을 출범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은 당연히 온라인 도매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당연히 잡았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고민이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을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기존의 뭐 도매법인이라든지 도매 유통 주체들을 다 배제를 하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고민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년 동안 농산물 유통에 있어가지고 이 도매 유통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이 모든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뭔가 하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을 때 이 시장이 돌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도매 시장의 그 도매 거래 시스템을 최대한 준용을 하자. 일단 오프라인 도매 거래 시스템은 준용을 하되 요거를 어쨌든 온라인 거래니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좀 개선을 해나가자.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3자 판매 금지,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법인은 자기가 지정받은 도매시장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고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에게만 물건을 팔아야 하고, 이런 걸 저희가 제3자 판매라고 하고 제3자 판매 금지라고 하고,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도 농안법에 보면은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만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을 다 없애버리자. 규제들을 다 없앤 하나의 새로운 온라인 도매시장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저희가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세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 범위는 개별 지자체의 그 개설 구역이 아니라 특정 구역을 벗어난 저희가 전국 단위 시장이다. 그리고 지자체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은 지자체가 이제 운영을 하고 뭐 일부 공사에도 위임을 하지만 저희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니까 AT로 하여금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하고, 그 지도 감독은 정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은 저희가 현재 법안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정받거나 허가를 받은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은 누구라도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드릴 거고요. 거래 방식 같은 것도 도매시장은 경매 거래 중심이었습니다. 뭐 일부 정가 거래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경매 중심이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당장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경매가 가능할지 그거는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경매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입찰 거래와 정가 거래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되 예약 거래라든지 발주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그리고 뭐 판매자분이 이렇게 팔고 싶다 또는 구매자분이 난 이렇게 사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에 그런 거래 방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도 저희가 당초에는 청과류 18개 품목부터 우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축산물이나 양곡도 하면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청과류도 저희가 18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돼지고기와 계란 그리고 쌀까지 저희가 출범함과 동시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드릴 계획이고, 수수료 부분도 기존 도매시장보다는 공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상한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이제 대금 정산이라든지 분쟁 조정이라든지 뭐 품질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기존 체계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입니다. 이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은 도매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플랫폼을 크게 그러니까 한 품목을 이제 대량으로 거래하는 품목 도매관과 여러 품목을 이제 소량 도매할 수 있는 이제 식재료관,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서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출범할 때는 일단 품목 도매관 중심으로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품목 도매관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도매시장과 동일한 거래 형태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법인의 뭐 제3자 판매 금지라든지 중도매인 직접 집합 금지라든지 그리고 전국 단위 시장에 거래가 가능하다든지 기존 도매 시장의 규제를 저희가 풀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유통 주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드릴 거고요. 식재료관 같은 경우에는 품목 도매간에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것도 안 되네요. 품목 도매간에 그 구매자 여러분들이 판매자가 되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품목 도매관에서 대량으로 뭐 양파를 한 5팔레트 정도 구매한 그 중도매인이 자기 이제 구매처들한테 소량으로 분산해 주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 좀 마저 설명드리자면 출하자 여러분들은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뭐 APC가 되실 수도 있고요. 뭐 농협이 되실 수도 있고, 뭐 배추무 같은 경우에는 뭐 산지 유통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기존 도매 시장에서는 이 분들이 자기가 직접 거래처를 뚫든지 아니면은 도매법인에 출하하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요 청과 밑에 판매자, 저희가 직접 판매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대량 도매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은 직접 판매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벤더라든지 식재료 업체라든지 그리고 전국의 도매 시장의 이제 중도매인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판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드릴 거고요. 운영 및 거래 주체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가 온라인 도매 시장을 이제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래 주체를 뭐 인가를 한다든지 뭐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든지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업무 정지라든지 이에 가름하는 뭐 과징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 여러 행정 처분들은 그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위임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인 이제 시장을 이제 돌리는 주체는 AT가 됩니다. 그래서 AT는 거래 플랫폼을 관리하고 고도화하고 초기에 이제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될 거고요.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먼저 이제 기존 도매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도매 시장은 뭐 주체들이 뭐 다양했습니다. 뭐 물론 여기도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매 시장에서는 뭐 도매 시장 법인, 뭐 시장 도매인, 뭐 산지 유통인, 뭐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가 돼 있었는데 저희는 온라인 도매 판매자 그리고 온라인 도매 구매자 이 두 가지 주체만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산지 APC는 온라인 도매 판매자로 인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도매 판매자부터 이제 설명드리면 산지로부터 위탁 또는 매수하거나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농관원의 인가를 득한 법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저희가 출범 초기에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인가 받으신 부류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가 당분간은 좀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인가를 받으시면은 구매자 인가는 다시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 방식을 위탁이냐 매수냐 직접이냐 이렇게 나눈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이나 공판장은 그리고 시장 도매인은 현재 농안법에서는 모두 위탁이나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규제는 다 풀었는데 농안법보다 강하게 한 게 요거 딱 한 개입니다. 이게 뭐냐? 도매시장 법인이나 공판장은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 너희들은 위탁만 해라. 그리고 시장 도매인은 당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너희들은 매수해서만 판매를 해라.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산지 APC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산지 유통 주체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농산물을 위탁해서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판매를 할 거냐 그 길을 저희가 열어드린 거고요. 온라인 도매 구매자는 이제 이런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서 소매업체 등 소비시장에 분산하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농관원의 인가를 받은 자, 인가를 득한 사업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차이는 저희가 판매자는 법인만 가능하도록 일단 설계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뭐 품질 관리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책임이 좀 저희는 판매자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법인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구매자는 사실 근데 뭐 자인이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부류에 관계없이 이제 저희가 구매 가능하도록 해드릴 테고, 뭐 중도메인 여러분이 됐든 하여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보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판매자보다는 구매자는 조금 자격을 완화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뭐 직접 이제 인가를 받으셔야겠지만 저희가 그 11월 30일에 출범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을 인가해드리는 게 조금 곤란한 점도 있고, 그리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도매유통 주체를 많이 유치를 해서 일단 온라인 도매 시장을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의 이제 도매 시장 법인이라든지 뭐 농협 공판장,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들은 온라인 도매 시장에 저희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영업하고 싶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제 거래 품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첨가류는 35개 품목, 그리고 축산물 2개, 그리고 쌀까지 총 38개 품목에 대해서 거래를 저희가 가능하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거래 품목은 현재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도매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데 본인들의 이제 주력 품목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의견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를 고려를 해가지고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거 뒤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게,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어쨌든 원칙이 물건을 보시지 못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게 또 B2C랑은 다른 게, 도매 거래 자체가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바레트씩 물건이 왔는데 그거를 다 까대겨 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있니 없니, 그거는 현재 도매 시장에서도 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매 거래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 품종이 뭐냐, 품목이 어떤 거냐, 그리고 뭐 작기는 뭐냐, 출하주는 누구냐, 아니면 이게 선별된 APC는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수 정보와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품질 정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맛이 어떻다, 당도가 어떻다, 뭐 산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가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 정보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거래 방식이나 이제 대금 정산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칙은 구매자분들이 편리하도록 정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대금 정산 방법은, 첫 번째, 나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다, 그러면 현금 결제도 가능하게 해드리고, 이건 중도매인 분들한테 한정된 얘기긴 한데, 내가 도매시장 법인이랑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API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순서는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시장 운영자인 AT가 별도의 통합정산소라는 것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 통합정산소의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지금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정산 자금을 획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별도의 정산 자금을 가지고 구매자분들이 담보를 제출하시면은 그 담보에 이제 매칭되는 수준의 저희가 정산 자금을 드리고, 구매자분들은 이 정산 자금을 소위 이제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구매자분들한테 구매 한도를 부여해드리면 구매자분들은 한도 내에서, 자기가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산소가 먼저 판매자분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내 구매자가 통합정산소를 쓴다, 이용하고 있다, 그럼 판매자 여러분들은 돈 떼일 일이 0에 수렴하는 거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 통합정산소가 먼저 돈을 주고 통합정산소가 구매자로부터 나중에 돈을 받는 구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구매자분들한테는 15일간 이 자금을 운용하실 수 있도록 무이자로 해드릴 거고, 어쨌든 판매자 여러분들은 구매자가 통합정산소만 이용한다면은 내가 이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돈이 떼일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 방식은 이게 지금 추가가 됐는데, 뭐 판매자 등록, 정가 수의 거래, 입찰 거래, 뭐 예약 거래, 발주 거래. 저희 생각에는 판매자가 했을 때 꼭 이렇게 간다, 구매자가 했을 때 꼭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판매자 여러분들도 내 물건을 예를 들어 10일 뒤에 뭐 양파가 얼마만큼 수확되는데 이 물량을 내가 팔고 싶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올리실 수 있다는 점, 그거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도 판매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크실 텐데, 저희가 일단은 초기에는 많은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이 안착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좀 저희가 소요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안착되기 전까지는 판매지, 그러니까 출하처에서 구매처로 물류가 직접 배송하는 것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은 현재 지금 용역 중에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거점 물류 센터도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거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직배송을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거냐, 저희가 지금 민간의 물류업체 2개를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 물류업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실 때 온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매자가 예를 들어 뭐 중도메인이라면은 땡땡 도매 시장에 무슨 점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판매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선정한 그 물류 전문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뭐 가락시장으로 보내야 된다, 가락시장에 뭐 땡땡 중도메인 점포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출발지를 입력하고 도착지를 입력하면은 그 물류 플랫폼 업체에서 최적의 경로라든지 최적의 기사, 최적의 요금,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연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서 물류를 이동하시게 하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물류 플랫폼 쓰실 때 뭐 발생하는 수수료도 좀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면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내 상품이 어디에 현재 와 있는지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뭐 부가적으로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품질 및 거래 규격 관리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매 거래에서 필수적인 정보, 그 다음에 도매 거래에서, 왜냐하면 판매자 여러분들이시니까 내 물건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38개 품목을 저희가 다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보를 저희가 어쨌든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부분도 안전성 준수 의무는 사실 뭐 출하자 분들이라면은 저희 품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이미 다 지키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사실 물건이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 시장 개설자가 샘플 검사를 합니다. 샘플 검사를 하는데 온라인 도매 시장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건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물건들이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접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안전성 검사라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만 저희가 법령에 선언적으로 출하자 여러분들께서는 품질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들 준수하고 계신 거잖아요.
준수하고 계신 거니까 그런 선언적인 의미만 담았고, 다만 뭐 농간원이라든지 저희가 뭐 그 농업기술센터랑 이제 해가지고 출하 전후 단계에 혹시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무료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분쟁 조정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단계 분쟁 조정 체계를 구상은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판매자 여러분과 구매자 여러분들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 자율 합의를 제일 우선으로 보고, 현재 도매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건이 뭐가 있다, 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뭐 제라고 하죠. 뭐 좀 더 얹어준다든지, 현재도 이제 그런 도매 거래 관행이 있는데, 이런 물량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거래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만약에 당사자 간의 자율 합의가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온라인 도매 시장에 별도로 그 거래 중재관이란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일단 중재안을 제시를 하고, 거래 중재관까지도 이제 합의가 잘 안 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만 남았는데, 사실 이때까지 간다면은 농산물 특성상 상품성을 잃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중재안을 이제 드릴 텐데, 사실 이것도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 운영자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긴 할 거고, 만약 거기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 한다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될 거고, 뭐 비대면 거래 특성상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최대한 판매자 여러분들과 구매자 여러분들이 자율 합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이제 수수료 체계인데요.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수수료가 딱 3개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 정산 수수료, 위탁 수수료.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기존에 이제 도매 시장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지방 도매 시장은 0.5%이고 가락 시장은 0.5%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0.3% 수준으로 저희가 상한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 정산 수수료는 판매자 여러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그 정산소를 이용해서 여신을 활용하실 때 그 금액의 0.2%만큼, 이것도 기존 0.4%보단 저렴하게 저희가 설정을 했고, 위탁 수수료 부분이 지금 바로 맞닥뜨리실 부분일 것 같은데, 첨가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안법의 최대 7%까지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5%까지, 하여튼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 5%까지만 도매법인이 받아라 이렇게 설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산지 APC 여러분들은 만약에 도매 시장을 이용하시고 싶다, 온라인 도매 시장을 이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선택폭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처럼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내실 수도 있고요. 난 그게 유리해. 나랑 거래하는 도매법인이 잘 해줘. 가격을 잘 쳐줘. 이런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내시면 되고, 만약에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수수료 5%라니까 5%보다 낮게 받을 거지 않습니까? 도매법인이. 그러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수수료가 좀 저렴하니까 온라인 도매 시장에 위탁을 한번 맡겨볼까? 이런 선택지가 하나 생기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위탁 수수료를 내가 왜 내? 나는 그냥 플랫폼 이용 수수료만 내고 직접 판매자로 들어올래. 위탁 수수료는 5%인데 이용 수수료는 0.3%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도 출범 초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3년간은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초기 거래 활성화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으로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뭐 면제를 한다든지, 뭐 저희가 이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사업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그거 국비 보조율을 조금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매자 여러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구매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뭐 보증보험료
그거 좀 40%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사실 통합정산소에서 무이자 여신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인센티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견본 택배비라든지 뭐 하여튼 판매자나 구매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보니 이런 게 좀 필요하더라, 그게 있으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란 게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T의 그 유통교육원이라든지 뭐 농협이랑 뭐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교육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범 초기에 혼선을 좀 막기 위해서 시장 운영자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해서 CS 센터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요 11번째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1월 30일 출범을 앞두고 있고 무조건 출범합니다. 무조건 출범하는데, 그 전에 플랫폼이 완성되는 게 저희가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어서 10월 2일부터 바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란 거를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판매자는 한 50개소 정도 저희가 참여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분들께서 상품을 올리면은 구매자가 이제 사게 될 거고, 그러면 물류가 직접 내게 입시 창고에 있던 물건을 슈퍼마켓으로 바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물류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배송도 한번 해보시고, 거래가 끝나면은 정산소를 통해가지고 대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5일 안에 돈을 뭐 갚으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실제로 모든 거래 상품 등록부터 정산까지 모두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라든지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 요거는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아마 공고가 나갈 텐데 산재 EPC 여러분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은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3분기니까 3분기 내에 저희가 품목 도매관을 이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파일럿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4분기에 본격적인 파일럿 테스트와 그 온라인 도매 시장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대 효과인데요. 농산물 유통 전반에서는 산지 출하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향상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농산물 유통 주체의 정보 경쟁력이 향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도매 시장이 아니라 장벽 없는 전국 단위 농산물 유통망 구축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 소비자가 동시에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건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규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유통 경로가 창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기존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통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유통 채널 다양화 부분인데, 왼쪽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AT에서 이제 매년 조사하는 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 그림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이제 100을 생산하면은 농협 같은 생산자 단체가 45.7을 수집하고, 배추, 무, 수박 이런 것들 이제 산지 유통인이 한 36.1 정도 수집하고, 요게 저희는 산지 유통 단계, 수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수집된 물량들의 거의 대부분이 도매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입니다. 지금 도매상은 없으니까요. 도매시장이고, 요게 이제 아까 53%랑 조금 다르긴 한데 품목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절반 이상이 도매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소매상 이제 중도매인이 분산을 하는 거죠. 소매상으로 가서 이제 소비자한테 간다. 이런 뭐 그 밖에도 다양한 이제 유통 경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요약하자면 현재 도매 유통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분들이 생산하면은 산지 유통 단계를 거쳐서 도매 시장 안에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비지 유통 단계로 간다. 근데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여러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유통 경로가 창출될 걸로 저희 기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도매 시장 법인이 제3자 판매가 가능해진 경우입니다. 도매 시장 법인은 농안법에 따르면 중도매인한테만 경매를 붙여서 농산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산지 유통 단계에서 수집된 농산물을 소비지 유통, 그러니까 마트한테도 직접 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단계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도매 법인이 다 이제 중복이 뒤에 이제 전송거래 얘기도 나오는데 도매 법인이 바로 지방 중도매인, 그러니까 가락 법인이 지방 중도매인한테도 팔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전송거래도 흡수를 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중도매인은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 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만 거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난 도매 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말고 산지랑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래. 그래서 산지로부터 수집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단계가 하나 줄어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지 유통 단계에 계신 분들이 도매 법인, 중도매인 단계를 다 생략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단계가 두 단계가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지는 생산자는 수치가가 올라가고, 또 비용 절감에 따라 가지고 소비지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이 유통될 때는 결국에 소비자 가격까지도 인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전송거래 유통 단계도 이제 축소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전송거래란 게 사실 상당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좀 약간 뭐 농안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좀 가락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이 구매를 하게 되고, 지방의 중도매인이 그 가락시장 중도매인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물건을 내가 소속돼 있는 시장의 도매법인에 상장해줘 라고. 왜냐하면 지방의 뭐 대구라고 할게요. 대구의 중도매인은 대구의 도매법인한테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농안법상. 그래서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다시 대구의 도매시장 법인한테 위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또 발생하고요. 물건은 또 이동하면서 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전국의 모든 뭐 도매법인이라든지 뭐 산지유통 주체분들이 이제는 바로바로 물건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유통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단계 진행 중에 발생하는 저희가 간모일 같은 것도 절감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수수료를 저희가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거래 단계마다 발생했던 그런 수수료 절감에 따라 가지고 유통 비용도 줄어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성균 효과는 산지 유통 주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이라서 기존 유통 경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도매 시장은 오히려 향후 제가 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오프라인 경로는 주류 경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온라인 경로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 경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출하하는 방법, 온라인 도매 시장에 온라인 도매 판매자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판매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유리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산지 유통 주체분들은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도매 경험도 없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년에 가능하면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 거래라든지 발주 거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기 단계의 선물 거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산물 같은 경우의 특징이 그날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이제 진폭이 크다는 게 뭐 좀 단점으로 지적을 받는데, 좀 시차를 두고 이제 거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은 그 시점에 무슨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도 이미 거래가 체결이 되어 있었고 그 물량이 나가면 되는 상황이니까 기존보다는 가격 등락폭 완화라든지 수급 안정에도 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온라인 도매 시장은 전 세계 최초 사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 사례라서 저희가 가는 길이 아마 모든 역사의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산지 유통 주체, 농림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산지를 육성을 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도 산지 유통 주체 분들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했고요.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산지 유통 주체 분들께서 강점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